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호식입니다. 아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라고 원고 작성하다가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해종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문제 인식은 이제 한해종은 이제 성북구의 중요한 자원이고 이것이 이제 석관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북구 전체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공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과 방어는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전술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청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다가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한해종 같은 문제는 이제 이전이냐 존치냐 하는 문제가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것이 이제 저희 성북구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캠퍼스타운 말씀하셔서 이게 이제 서울시 조례위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이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해종도 이제 대상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추진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설령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좀 성의 있게 좀 접근을 이제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도 서울시 의원 4분이 계시고 또 이제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하니까 서울시 그 조례에 각급 학교가 들어가는 문제 그 정도의 개정 문제는 그렇게 큰 난관은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기에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하고 하면 이런 것도 또 이제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도 이제 적지 않게 많죠.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이 한해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 이후도 그렇지만 조례 개정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성북구 차원에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 개정이 이제 일찍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캠퍼스타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공단 문제는 이제 공단이 당연히 공기업이고 이게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가 보니까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단지 이게 이제 그 공단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구청의 각 부서에서 위스탁을 주는 관계에서 비용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단에 많은 사업을 위탁을 주는데 그 중에는 이제 민간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공단에서 하는 게 적정한 게 있을 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예컨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시설을 위탁을 줄 때 만약에 민간에 준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이제 공단에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 기업에는 이제 민간에는 거기도 수익성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윤도 넣을 수도 있을 테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 기준은 이제 어쨌든 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비교 기준은 판단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예산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각 부서에서 위탁을 줄 때 비용 개념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예컨대 보건청사를 위탁을 주는데 이 보건소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야 하는 감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에 뭐 수당이나 이제 경비나 이런 거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이 되는 인건비를 더하고 하면 이제 작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노력을 해서 이쪽도 갖고 오고 이쪽도 갖고 와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부가적인 자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저기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있겠죠. 어쨌든 이제 공단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 개념은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게 너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저기 한번 고민을 좀 답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공단을 바로 여러 부서에서 관련되다 보니까 전체를 조감하는 부서가 사실은 뭐 기획예산과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기획예산과도 이제 전체를 조감해서 실제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8번지의 방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늘 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정보 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건소 저희 상임위 때 이제 좀 질문을 했다가 이제 그 보건소장님과 잠깐 통화하다가 이제 두 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검역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나 이런, 이게 뭐 저기 지역의 증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할 텐데, 방역 상황 이게 같이 또 체계적으로 정보 교류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이제 들고, 이제 이게 이제 요 말씀드렸던 게 또 그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콕 집어가지고 또 그거를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저도 가끔 이제 기름역 10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집에 오는 경우가 있다가 보니까 거기를 계속 이제 눈여겨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역에 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 특보실 문제인데요. 이거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서실 업무 보고도 하고 이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안 한 경우가 이제 많다고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기초, 이제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각 비서실이나 특보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거의 다 있죠.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상 약간의 입법상 맹점 같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는 형태예요. 사실은 이걸 제도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직 제도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특보실은 다르지만 비서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단순한 형식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의 소속 팀의 성격으로 이제 보여지는 형태로 있어요. 이제 뭐 당연히 거기 인원이나 업무나 당연히 의회에 조관 범위 내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의회와 의원은 성북구청 전반에 대한 거지 그 부분에서 비서실, 특보실이 빠진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입법 미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 중요성을 입법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입법 사항하고 약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의회의 시야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는 없다. 이게 뭐 비밀 조직도 아니고 그런 관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소규모 문제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동소규모 편익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시급성, 긴급성 이제 이런 필요로 인해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별도로 필요하다고